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바라기. 시장이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투자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 반도체 주문을 일단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차세대 반도체 이 블랙웰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이 이렇게까지 컸나요, 박사님? 예, 좀 전 세계가 엔비디아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의 중심은 해고, 해바라기 꽃을 비롯한 모든 식물, 동물은 사실 해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요즘 뉴욕 증시 또 세계 증권 시장에서는 해 대신 해바라기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쳐다보고 있다. 이래서 엔비디아 바라기까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상당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증권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회사는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그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아직도 인공지능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교육시키는 단계, 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 개발 또는 인공지능 교육 단계에 들어가는 필요한 이 반도체, 흔히 GPU라고 그러죠. 이 GPU를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독점적 공급을 해오다 보니까 인공지능 얘기만 나오면 엔비디아 주가가 뛰었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수년 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올라 있는 이 엔비디아가 사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신설 기업이에요. 네. 자그마한 이 GPU 만드는 게임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였는데 뭐 어느 사이 인텔을 넘어서서 반도체 1등까지 올라가더니 지금은 전체 시가총액에서도 지금 최상위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새벽 5시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 해바라기보다도 더 강력한 이 엔비디아 바라기 과연 우리가 어떤 정면을 봐야 될 것인지 6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2024년 1분기라기보다는 2월 달부터 4월 달이니까 1분기와 2분기가 섞여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적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매출 또 순이익, EPS 등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펄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펄은 지금 그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건데요. 지금 현재 펄은 뭐 나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높거든요. 네. 펄가 높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고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실적에서 새로 순이익이 나오면 그 순이익을 그 기준으로 펄을 다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냐. 자, 그 다음에 2분기나 앞으로 연간 예측 가이던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 블랙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호프에 관한 거, 액면 분할에 관한 거,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기존 GPU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자, 지금 기존의 주문이라는 게 현재 엔비디아는 후프 아키텍처, 후프의 플랫폼에서 현재 지금 GPU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H100 뭐 이런 시리즈로 나가는 이것도 H가 후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기존의 지금 GPU예요. 그런데 아마존은 이제 새로운 블랙웰이 나오면 뭐 기존에 그 썼다가 오히려 기술 개발에서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블랙웰이 나올 때까지는 더 이상 엔비디아 주문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 엔비디아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현재 블랙웰이 빨라도 이번 하반기, 늦으면 연말 정도나 가야 나온다라는 것이 현재 전망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아마존 지금 나오고 있는 후프 시리즈, H100 시리즈 안 사면 수요가 판매가 줄어들겠죠. 네. 이게 아마존뿐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GPU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 지금 AMD라는 회사 추격하고 있죠. 이 회사에서 새로 내놓은 이 GPU가 H 시리즈보다 성능이 뭐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 굳이 쓸 거 없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블랙웰이 과연 예상보다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또 그 가격이 합리적이냐, 이 대목, 이게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뉴욕 증시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 엔비디아가 수년 전에도 액면 분할을 한번 했어요. 네. 액면 분할은 사실 회사의 주가 가치에 중립적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심리적 요인은 굉장히 커요. 네. 현재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950 정도니까 한 주 사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10대 1 정도로 액면 분할을 하면 일반 서민층들도 엔비디아 주식을 살 수 있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회사가 잘 나가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은 주가의 호재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엔비디아가 4대1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무튼 이 6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전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앵커님과 함께 내일 새벽에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비축유 긴급 방출. 자, 미국 정부가 밤사이에 비축유 100만 배럴을 오는 7월 4일 전에 풀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뭐 휴가 시즌을 앞두고 고물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긴 한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너무 노골적인 선거 전략이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백악관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개입이다라고까지 지금 성토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자, 미국은 이달 말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부터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 이때까지가 미국의 휴가가 집중돼 있는 기간인데요. 미국의 휴가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차 몰고 다닙니다. 우선 미국은 대중교통이 우리처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차나 버스 타고 휴가 가는 사람 제가 10년을 미국 살면서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네. 대부분 자기 차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자기 차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가 많이 필요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라고 부르지 않고 가스라고 불러요. 이 가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제 유가가 뭐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휘발유라는 이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물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물가의 체감 바로메타가 바로 휘발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휘발유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현재 지금 뉴욕 증시나 백악관 일각에서는 갤런당 4달러가 넘었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인플레 고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이든 지지자들도 트럼프로 떠난다. 그래서 무디스가 아예 갤런당 4달러가 트럼프 당선, 그 4달러 이하는 바이든 당선 해서 분수령을 갤런당 4달러로 집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황한 바이든 입장에서는 비축유까지 긴급해서 푸는데요. 네. 자, 이 비축유 푸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휘발유값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휘발유값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서 소비가 늘겠죠. 그걸 계속해서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으면 유가 완전히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비축유도 규정에 따라서 일정 양 이하로 줄어들면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비축유 때문에 비축유를 다시 충전시키기 위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는 지금 비축의 여분이 있지만 원유 비축유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내부 문건 공개된 거를 보면 배럴당 70달러가 넘었으면 무조건 사들어간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국제 유가 70달러나 75달러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아무튼 물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심각하게 깨달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비축유 방출 이 전략 카드가 승부수가 과연 통할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라이칭더 칩스법,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함과 동시에 대만의 그 반도체 전략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장관을 반도체 기업 CEO 출신으로 임명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AMD가 대만의 인공지능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대만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 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는 우리 기업들 마음이 좀 편치 않겠습니다, 박사님. 예, 라이칭더 새 대만 총통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라이칭더의 총통 취임을 계기로 중국과 대만이 양안 사이에서 한판 붙는 게 아니냐, 또 이를 계기로 미중 갈등도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조심스레 긴장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라이칭더 일단 꼬리를 내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취임사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중국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대만 독립이라는 단어가 취임사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압력에 일단 라이칭더는 꼬리를 내린 모습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독립의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애둘러 민주주의라는 표현 이런 걸 쓰면서 간접적으로 독립의 어떤 뉘앙스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이 중국과의 대만과의 전면 충돌은 일단 막았다. 그런데 오히려 주목을 끌었던 것은 중국과 대만 관계의 취임사의 비중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반도체 문제.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을 반도체 왕국, 반도체 섬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인공지능 반도체 왕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또 5대 전략 산업이라는 것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인공지능, 군수, 보안, 통신 이 5개 산업을 아주 핵심으로 키우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공지능, 군수, 보안, 통신 이 모든 것이
다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대목들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라이칭드 칩스법이라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와라. 반도체 회사가 미국으로 오면 돈 대주겠다. 네. 이건데 저 라이칭드도 지금 이른바 라이칭드 칩스법이라는 걸 통해서 대만으로 오면 돈 대준다. 그러면서 바로 AMD라는 회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자, AMD라는 회사, 리사수라는 대만계 미국인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 이게 엔비디아보다 더 큰 회사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원래 AMD 출신이에요. AMD에서 뿌리를 못 내려서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네. 그렇다면 AMD가 사실은 이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본래 본고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AMD를 대만에 짓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은 패블리스이기 때문에 설계센터가 들어온단 말이죠. 네. 거기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줄 때 어떤 조건을 내 그러냐. 이것은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좀 깊이 있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돈은 주는데 대만의 전자와 컴퓨터 업체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라. 그다음에 AI 서버는 대만에서만 늘려라. 그다음에 해외 인력을 데려다가 대만에서 풀어라. 그다음에 대만 대학과 인재 육성하라. 자,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칩스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돈을 되어주는 반도체 칩스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흐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의 이런 패블리스들, 반도체 생태계에 꼭 필요한 기술 장비, 패블리스들 한국에 유치하는 이러한 한국판 반도체 칩스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만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라이칭드 취임을 계기로 특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산업부 장관, 경제부 장관의 TSMC 하청업체 협의회 대표를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의 섬, 인공지능 공화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네. 이 대목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좀비 공화국.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각국의 한계 기업 비중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장사 7곳 가운데 한 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 상태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사님. 예, 좀비라는 게 사실상 죽었는데 죽었으면 저승을 가야 되잖아요. 네. 저승을 안 가고 이 살아있는 세계에 여전히 하늘 남기면서 돌아다니는 이게 중남미에 있는 부두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죽은 귀신들이 안 죽고 돌아다니면 시중에 돈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그 돈이 귀신들이 흡수하면 진짜 살아야 될 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래서 경제학에서 좀비 조기 퇴출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 IMF의 보고서입니다. 자, 전 세계 64개국 중에서 7번째인데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는 캐나다 정도 빼고는 다 별로 유명세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네. 뉴욕 증시에서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사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쪼개기 상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도 적극적인 어떤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재벌 대출 빨간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재벌 기업들의 여신 건전성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들이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내 사업 보고서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현재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문제다, 국가부채가 문제다 이랬는데 현재 금융지주들 KB라든지 신한, 우리금융 이 보고서, 미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요. 사실 이 보고서가 사실은 간섭 없이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대출이 너무 많다.
사실 IMF 때 한국이 무너진 것은 재벌 대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가계 대출이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재벌 대출도 이 정부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다뤘는데 다음에 또 한번 재미있게 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발악이, 비축유 긴급 방출, 라이칭 더 칩스법, 좀비 공화국, 그리고 재벌 대출 빨간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